이데일리티비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도 해보고 또 이제 다음 주 또 연말까지 어떤 전략, 더 길게는 내년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면 양시장 일단은 모두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했어요. 약 강보합권 수준으로 2,485포인트 선까지 왔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탄력, 게임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코스닥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펄어비스만 조금 안 좋으면서 10% 가까이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고 중국 시장 쪽의 출발 상황도 봐야 되는데요. 어제 중국이나 홍콩 시장은 1% 갭상승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뭐 경제공작회의 마무리가 됐고 여기에서 여전히 뭐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것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상해종합지수가 1.5% 빠지고 홍콩 항생지수가 1.9%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뭐 전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지금 1.2%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 시장에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지금 뭐 변동성이 심하지만 더 큰 대응책은 우리 시장 탄핵 정국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데일리티비 인사이트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뭐 일단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지난주에 많이 빠진 걸 다 거의 다 회복을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빠지기 전, 이 계엄 전에 지수는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을 또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담화하면서 네.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또 막판에는 막 치고 올리더라고요. 네. 어제 왜 그런 겁니까? 어제뿐만 마지막에 아니라 치고 올린 거. 어제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네. 뭐 낮은 것도 없는데 오늘 요즘 주식 왜 올라요? 네, 이번 네. 주에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질문이라든가 네.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사요? 이런 질문. 네. 사요? 어제 그건 제가 드릴 질문입니다. 우리 앵커님은 이런 때 좀 따라가서 사시라고 그러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크게는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고 또 하시는 얘기들이 이미 물려 있는데. 그렇죠. 물린 것도 있고 현금도 부족하고 뭐 네. 해봤자 뭐 조금 뭐 탄핵 이후에 반등 나올 거 그 정도 조금 정도 투자하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사도 예전만큼 이게 하도 많이 뛰다 보니까 네. 뭐 주식 마켓에서 다시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죠. 경계감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안정감을 안 주니까 시장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제 뭐 대통령 담화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의외로 잘 버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정치 리스크에 대한 특성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네. 정치 리스크는 한번 딱 나왔을 때 그때 예기치 못했을 때 나왔을 때 충격이 가장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비슷한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만약에 지금 또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번 또 다음 토요일 날 주에, 토요일 날 또 탄핵 관련된 이제 투표가 표결이 있을 표결이 텐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혹시나 또 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월요일 날 또 우르르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지난번 나왔던 파괴력만큼 강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예. 그 계엄 때 그 계엄 다음 날 빠졌던 그만큼보다 더 빠지진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면역이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정치 리스크가 지금 불거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민감하게 그리고 또 지금 지수가 만약에 저희가 나스닥처럼 저 위쪽에 가 있다. 그럼 이거 걱정해야 됩니다. 출렁출렁하면서 내리는 거. 근데 저희는 아무 그렇네요. 그런 걱정할 게 없는 게 빠질 대로 빠졌으니까. 그런 저 네. 밑에 있는 지수 때 되고 여기다 뭘 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뭐 자포자기한 심정도 있는 거고 아. 그런 쪽에서 그래야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있어야 거기서부터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네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걸 봤었을 때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최악의 시점 지났다라는 쪽에서 뭔가 반등이라기보다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은 회복 같습니다. 제자리로 그냥 돌아왔다.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과정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의 상승은 그냥 이 계엄 이후에 네. 계엄 사태 전의 상태로 그냥 돌아온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또 수급도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수급이 중요한데 결국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네. 외국인이 돌아야 지수가 올라갈 테니까 네.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현물은 이번 주에 추이를 보니까 네. 현물을 막 많이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선물 쪽은 매수가 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국인 선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승에 그래도 눈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얘기 드려야 됩니다. 땡큐. 땡큐. 예. 땡큐 소머치. 네. 예, 얘를 드려야 되고 일단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네네. 지금 환율 기준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들어오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쵸, 예. 예, 지금 1,43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서 혹시나 조그마한 변수 있게 되면 다시 툭 위로 만약에 환율이 들어올 텐데 그쵸. 그걸 안고 그냥 주식을 막 사겠느냐? 그럼 당번에 또 평가손을 외환 평가손을 볼 수가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모습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선물을 이용해서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 거의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오죠. 네네. 그런 쪽이 잡히는 게 기관 쪽의 프로그램 매수 첫 번째, 두 번째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PBR 따져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러니까 즉 금융위기나 아니면 뭐 IMF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빼고는 네. 지금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 0.85배, 0.8에서 0.85 요 사이. 지난번에 0.83, 84까지 갔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수에 들어오면서 이거 못 참지, 이렇게 싼 거 못 참지라고 들어오는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또 매수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안 산다고 해서 주가가 아유 이제 조만간 또 폭락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세팅을 해가고 있다는 과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보게 되면 네. 시장이 조금 좀 불안하겠다, 이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다시 바꿀 겁니다. 그쵸. 매도가 그냥 뭐 1,000개, 2,000개가 아니라 5,000개 이상 매도를 딱 바꾸게 되면 확 네. 네, 그동안에 매수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판정되기 시작했죠. 그럼 그때는 아이고 이제 추세가 조금 흔들거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 선물이 이제 뭐 이번 주 중반 후반으로 올수록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포지션 변경하는 뭐 그런 수급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뭐 환 때문에 지금 환율 때문에 현물로 확 들어오기는 어려우니까 네. 선물로 지금 간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야, 간을 표현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다니. 야, 예, 예. 아 예. 영업해 주세요, 외국인들한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분위기를 보고 네.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안 판다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요. 좀, 예, 네. 이 상태에서 팔아봐야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쪽들도 하나의 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또 수급을 보면은 어쨌든 계엄 사태 이후에 이번 주 초에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고 이번 주 초에는 개인 투매가 꽤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하루에 월요일 정도에는 1조 개인 매도가 나왔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개인 매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점에서 또 그것도요. 네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러면 더 끌고 내려가니까.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개인 매도 투매 나오면 네. 이거 약간 저점이다. 네. 라는 그런 시장의 생각들, 해석들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시그널은 해석하긴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 트레이더 입장으로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죠, 예. 가슴 얼마나 개인분들이 투자하시다가 아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기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왔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네. 오늘 보니까 이번 주 월화수목까지 해서 1조 6천억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예.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 8천억 정도 매도로 잡히는데 네네. 그래 봐야 이제 여기서 맞물려 들어간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신용 잔고 보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아우 나 많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아우 여기서라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신용을 막 쓰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1조 6천억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조 5천억 1조 5천억대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3년 내 최저치예요. 네. 저희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주식의 주자도 보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특히 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정리하고 못 하겠다. 차라리 코인 할까? 아니 미국장 할까? 미국 시장을 갈까? 예. 근데 미국장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환율을 보니까 1,43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환전하는 게 부담입니다. 내가 환전해서 미국장 사게 되면 이거 부담 그쵸. 또 미국장도 고점이다 보니까 이것도 못 할 것 같고. 수익을 훨씬 더 내야 이게 플러스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동공지진만 나오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 시장이 회복되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너무 깜짝 놀라서 정리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네네네. 일단 지금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가는 섹터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은 일단 좀 관리하시면서 좀 다시 그쪽을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 뭐 방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또 전력기기 쪽도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봐가시면서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시장에 충격이 왔다고 또 바로바로 또 뭐 시장 옮기고 이래버리면 네. 뭐 사실 코인 뭐 간다고 해도 코인도 엄청 올랐잖아요. 오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겠고 아까 뭐 연기금 매수 약간 해주셨는데 연기금 오랜만에 그러면 바닥 잡아줬다고 보세요? 바닥을 잡았다기보다 누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시키진 않았겠죠. 그래도 예. 아마 금융당국에서 뭔가 이제 원래는 금융당국 쪽에서 그런 거 있죠. 이제 증시안정기금. 네네. 네, 그거를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해. 네가 해. 이렇게 서로 미룹니다. 네. 하다가 만약에 결정을 했는데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그 비난은 다 누가 감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분위기 쪽에서 그러면 이럴 때 우리의 든든한 아군 연기금이 있지라고 하면서 전화 안 했을 거예요. 전화해서 뭐 사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까지 저평가가 돼 있다는 PBR 측면만 본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고 거기다가 또 연기금 같은 경우 원래는 한국 비중이 계속 줄이는 추세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미국 쪽에 해외 투자 많이 하더라고요. 해외 투자, 대한 투자 네. 이쪽으로 더 많이 하는데 한국은 줄이는 추세인데 보다 보니까 이게 먼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많이 예. 빠졌으니까. 괴리가 크죠. 그러니까 좀 비중적으로도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좀 더 채워넣어야 되는 시기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더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네. 보는데 그럼 반대로 연기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회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안 살 겁니다. 네,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네. 연기금 매수가 좀 멈추는 타이밍도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봐야 될 거. 그럼 그때 바톤을 넘겨받아서 외국인들이 그냥 시장이 좀 안정됐고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그럼 이제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일 텐데 그러니까 역시나 그때 외국인들이 안 산다 그러면은 일단 그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더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포인트 좋네요. 연기금이 매수세를 좀 멈추는 지금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저희 상황에서는 네. 요거를 멈추는 거, 요걸 외국인들이 수급 패턴을 이어받느냐. 요거의 포인트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는 뭐 매수한 것들 보니까 좀 대형주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뭐 삼전, SK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 거 많이 산 걸로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번 주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막 부담이다, 뭐 변동성 심하다 이래도 네. 그래도 막 상한가 가는 것들 막 나오더라고요. 뭐 네. 정치 테마주는 뭐 당연히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뭐 요즘 뭐 양자 아니면 뭐 초전도 초전도? 네. 초전도부터 뭐 있죠 최근에? 또 뭐 있었죠? 저출산 이런 것도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정책 테마. 테마들이 좀 많이 올라. 뭐 요즘 뭐 의료 AI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은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수익을 쫓기 위한 자금들은 들어온다라고 보세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한번 계속 안 되고 위축되다가 네. 이제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고 거기서 턱턱 움직일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야, 이거 나 올해 하반기 한 40% 손해 보고 있는데 야, 이거 한 방에 만약 뭐 없었을까? 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욕구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게 이런 종목 쪽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쪽으로 네네.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 증시 그랬습니다. 12월 말이나 연말이나 1월 초 가게 되면 중소형주 장세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죠. 약간 이번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좀 폭발하는 과정. 근데 그게 폭발하는 과정 쪽에서 가장 센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저희가 정치 테마주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관련주? 그쵸. 네. 솔직히 약간 지금 대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까지 주가가 강해 버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지금은 성수기구나. 정치 테마주의 성수기구나. 그러니까요. 네. 요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탄핵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또 경선 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경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끌고 가면 안 돼요. 그 그쵸. 전까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그냥 그런 타이밍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게 또 나 저런 것들 나 저런 가치 없는 것들이 네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분이 당선된다고 해서 만약에 뭐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근데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측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겠다 그쵸. 싶습니다.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니까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번 주가 끝이 났고 네. 내일 결국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가결됐을 때, 부결됐을 때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떤 충격이 올 것이냐. 만약에 가결이 되면 다음 주에 어쨌든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할 건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네. 가결시. 가결시. 예.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 선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결시 2,500 위에서 시작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2,500원 돌파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부결시 음. 초반에는 좀 빠르게 변동폭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월요일 초반에는. 예, 뭐 한 2,45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뚜룩 밀렸다가 그거를 다시 폭을 줄이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진행이 될 거고 또 계속 이제 그쵸? 표결은 이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건 또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은 더 증폭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처음만큼의 그런 파괴적인 모습들은 덜할 거다. 없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시나리오 짜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종목들 압축하셔야겠죠. 그쵸. 네,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이번에 올라올 때 가장 셌던 종목들을 만약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부결됐을 때는 변동성 초반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난주 같은 충격은 아닐 거다라는 네. 의견 주셨고 가결이 됐을 때는 어쨌든 뭐 이게 막 지수가 종목이 확 튀어오르지는 않겠지만 하방은 만들어주겠죠. 그렇겠죠. 네, 가결됐을 때는 네, 예. 그 2,500 그 아래로 더 떨어지는 것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연말입니다. 뭐 이 탄핵 정국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오늘 이번 올해 시장도 얼마 며칠이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정신없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어렵다 시장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계엄 탄핵 때문에 정신없다가 연말 맞았는데 네. 내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부진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한다, 코인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떠나시는데 네. 내년에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는 뭐 시장별로 포트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뭐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표님은 내년에 어떤 정도의 포트를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장 올인 하고 싶지만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이나 그 미장이나 아니면 코인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가격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쵸. 좀 허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 이게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내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적인 리스크 뺀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상황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전히 성장률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해외 쪽이나 좀 자산을 좀 분배하는 전략들은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있다. 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쪽도 한번 이 정도 비중은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설정을 따로따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이럴 때 또 특히 계좌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같은 계좌에 종합 계좌라고 그래서 네. 주식부터 미국 ETF 네. 미국 종목 다 있게 되면 이만큼 되게 헷갈리십니다. 따로따로 네, 그래서 뭐 국내 주식 계좌, 네. 해외 주식 계좌 이런 네. 식으로 따로따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수료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야 구분할 때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게다가 또 근데 일단은 한국 증시 회복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우리 시장을 좀 포커스 맞춰서 내년에 우리 시장에서 좋을 업종 좀 저희 골라주세요.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한국 방산주 좋다. 네.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잘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골드만삭스처럼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골드만 민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금빛 남자입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국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여전히 잘해서 수출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 쪽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뻔합니다. 조선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전력기기 쪽도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네.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 뭐 방산 쪽도 많이 강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돌아온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소비재 쪽인데 네.
소비재 쪽에서 그래도 한국이 여전히 잘하고 있고 내년도 여전히 확장세로 간다. 그럼 이것도 큰 부담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화장품, 미미용, 톡신 이런 쪽들 계속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다가 라면이죠.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서 소비재 쪽들은 미국이 아마 관세를 많이 못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쪽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이나 소비재 업종을 내년 우리 시장에서 좀 골라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실제로 잘 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고 저희도 계속 체크를 못 가면 출연 금지입니까? 아닙니다. 예. 다른 것 또 가져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음 주의 시장 탄핵 정국 어떻게 지나가고 대응을 할지 또 멀게 2025년 전략까지 살짝 세워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내년 신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